지금 이 자리에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6시에 발표가 나면서 예. 방송 준비도 좀 바빴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란 얘기지 했는데 뭐 결국 조건부 연장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한일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예.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일반적인 지소미아하고 좀 다르게 1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시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건 무기한이고 어떤 건 5년 단위로도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일 간에만 특별하게 1년이 시한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보면 그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1년 동안 만일에 이번에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그러면은 내년 12월까지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고 싶으면 3개월 전, 내년 8월 달에 통보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연장하면 1년이 자동 연장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통보한 문서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보낸. 예. 그 문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면 이제 언제든지 그 문서의 효력을 다시 살려버리면 예.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까 한일 지소미아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연장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조건부 연장은 맞는 거죠. 그리고 예. 언제든지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의미보다는 중단시키는 걸 일단 뒤로 유예시켰다. 뭐 이렇게 그렇죠. 방점을 그러니까 찍어야 될 지금 것 이제 같군요. 3개월이라는 그 사전적인 어떤 시점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우리가 통보한 문서를 다시 효력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선언하면 이미 3개월은 지났거든요. 예. 그럼 그 순간 지소미아는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 측 뭐 특파원의 보도를 보면 결국은 미국이 중재안을 강하게 내놓고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나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기울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미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 대통령께서 얼마 전 국민과의 대회에서도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강경 입장을 말했고, 예. 일본도 입장이 변화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라인이 총출동을 했고, 오늘은 미국 상원에서까지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고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서 가장 바쁘고 사실은 조금 뭐 속으로 표현하면 안달이 건 예. 사실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미국의 안보, 아시아 태평양,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미국 안보 대정책의 출발점이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균열을 우려한 미국의 중재 내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 그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지금 이제 2개를 내놓고 2개를 가져오는 데 식으로 양쪽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놓은 것은 한일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의 연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WTO에 제소했던 걸 일단 중단시키는 문제. 이렇게 2개를 내놨고, 일본 측이 내놓은 걸 보니까 뭐 국장급 대화를 그럼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3개 그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자. 결국 근데 왠지 우리가 준 거는 현찰로 준 것 같고 받은 거는 다 외상으로 뭐 받는 것 같고 조금 무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거고 우리는 당장 조치를 취했고. 근데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예.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 측은 불확실성이고 예. 우리는 효력을 정지시킨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금이냐 어미냐 이런 판단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일본은 그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라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에 일본 측의 저러한 입장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낼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양보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일본의 그동안 굳건했던 태도가 변화한 거죠. 예. 변화한 거고 그 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이 기간이 만일에 길어지고 지루한 다시 과거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를 즉각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제 선택지이면서도 사실 부담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등가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본도 굳건한 입장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조건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나갈 이제 조치들이 남아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사실은 지금 뭐 한일 간에 물론 이제 한일 간의 현안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징용국 문제로 대법원 판례로 이제 갔겠지만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급한 부분을 껐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불신 남아 있습니다. 불신 남아 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 사실 이제 국가 전략적 차원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결국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인도 서부 해안까지 있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미국의 동맹들, 그러니까 예.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미 호주 동맹, 미 필리핀, 미 태국 동맹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사실 엄밀히 보면 이제 대륙 세력, 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거든요. 예.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손익이 어디가 있느냐, 기술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현 단계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없어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주면 되는 거고 예. 일본 정부는 우리가 미국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인도태평양 전략의 삼각안보의 틀의 출발점으로서 한미일 협력 체계인데 예. 근데 사실은 중국은 우리에게 4분의 1의 시장이고 북한은 우리의 미래고 또 러시아도 신북방 정책의 미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밑그림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예.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압박이 예. 한일을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지소미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꺼낸 것, 안보적 예. 불신을 꺼낸 게 잘못이고 우리 정부도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안보 전략적인 관점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것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던 건 사실인 거거든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미국이 새로 그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한국이 맡아야 될 역할이 분명히 이제 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는 거기에 당연히 관련해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방위 분담금에서 그렇게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역시 큰 그림에서 다 그게 그려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위비 분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이 공개한 보고서 보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preparedness, 준비 태세. 예. 두 번째는 파트너십, 동맹. 파트너십,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이것도 동맹이거든요. 근데 준비 태세 부분에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동맹의 국방비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비를 예. 동맹에게 전가한다는 게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 방위비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이제 민낯을 보이는 것뿐이지 예. 미국의 속내는 사실은 동맹의 힘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도 그 일환인 거고 그럼 일각에서 방위비가 잘못되면 뭐 주한미군을 감군한다, 철군한다, 뭐 무역보복을 한다. 그건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절대로 갈 일이 없는 거죠. 얼마나 미국한테 득이 되는 주한미군의 그럼요. 배치인지를 이제 생각한다면 철수란 말은 좀 어불성설이라 이제 말씀이겠군요. 그런데 다시 한일 지소미아로 이야기를 넘어오면 오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추운데 말이지 미리 얘기를 해주지 남 떨게 만들었냐 아마 이렇게 야단 맞을 걸 생각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을 아마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때 또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날 때 뭔가 조금씩 물밑대화와 어떤 노선 같은 게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겉으로는 양측 다 국내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면 강대국 정치는 안 통합니다. 아베 총리도 자기 국내 기반을 봐야 되는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강경기를 감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일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한일 간에도 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는 건 고비용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총리가 뭐 즉흥적인 이벤트처럼 보였지만 아베 총리의 손을 잡았을 때부터 사실은 이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그러한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출구가 최초로 한일 갈등의 출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손익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예.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대법원 판례 이후로 그다음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최초의 출구가 지금 마련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뭐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된다 해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소미아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지소미아 2016년 11월에 돼서 예. 대략 한 30여 건 정도 됐고 2017년 북한의 도발이 이제 많았을 때 예. 정보 교류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한일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각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 1급은 빼고요. 그리고 1급 이하를 1급 예. 그러니까 2급부터 그것도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 검토해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소미아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없다 그래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지소미아가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른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 즉각적인 지소미아는 효력은 사실 상당히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과 결국 이제 그다음 한미일 동맹 체제,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죠. 예. 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미국의 그러니까 지소미아 체결 때부터도 한국과 일본의 요구보다는 미국의 그 숨은 의도가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혼란된 틈을 타서 사실은 국민적 동의 없이 체결된 게 지소미아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그 기술적 차원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고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탈냉전기의 세계 질서 재편이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지소미아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예. 판단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